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백브리핑의 유능한 기자죠. 네. 장순원 기자가 요즘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어서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하. 아파트 얘긴데요, 아파트. 아파트? 저 아파트 관심 많은데. 아파트를 일단은 파는 게 아니라 네. 임대만 해드리겠습니다 음. 하는 곳 아파트들이 이제 그래, 슬슬 많아요. 있죠. 예, 예. 왜냐면 요즘엔 사면 어떻게 그 순간 약간, 유주택, 다주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불리하고 일단 요즘 약간 불안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세금도 많아지고 하니까 일단은 임대를 하는 건 원하는데 장기간 임대한다. 그럼 또 집값이 오르면 또 나는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하되 중간에 분양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을 달고 있는 아파트들이 아주 인기입니다. 인기겠죠, 당연히. 당연히 인기겠네요. 어. 내가 이제 임대에 들어가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럼 인기죠. 그러니까 그 당장 봐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관두고. 그렇죠. 마음에 들면 분양받고. 그러니까 당장 결혼하는 거 아니라 사귀어보고 내 맘대로 결혼할 수도 있고 참 좋네. 안 할 수도 있고 참 좋아. 감사하지. 뭐기 좋아 또 왜 그럴 걸 그랬어요? 네. 그럴 거라도 결혼했을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 어쨌든 그럼 이론적으로는 인기예요. 좋네요. 그 예. 문제는 어. 이게 이제 분양 전환을 신청을 할 때 네. 어떤 조건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미리 잘 안 정해 놓기도 하고 그래서 논란도 좀 있고 네. 또 원칙이 있지만 좀 해줘 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군요. 그러니까 즉 그 분양 임차인들이 좀 떼를 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떼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몇 년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최근에 갑자기 종부세가 많아졌잖아요. 처음 그 아파트 지은 건설회사가 종부세 자기가 막내 팔아버렸으면 종부세 안 내는데 산 사람이 내는 건데 일단 내가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네. 갖고 있는 기간 동안 종부세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예상외로. 아이씨. 나랑 결혼하려면 아파트 한 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장순원 기자님, 제가 다 해버린 소론이 길었네. 소론이 길었어. 네. 네. 그런 논란, 예. 맞나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요새 잘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 먼저 안녕하세요, 장순원입니다. 이야. 인사도 안 시키고. 셀프 소개. 이것들이 소개도 안 해준단 말이야. 장순원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하신 게 뭐 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뭐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빌려서 일정 기간 빌려서 살다가 조금 저렴한 임대료로 특정 기간 뭐 5년이면 5년 중간에 한번 분양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쭉 10년 동안 살아보다가 분양을 네. 받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조건이 붙은 이제 임대 아파트, 이게 주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이런 게 많고 네. 이제 민간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요즘에 많이 공급을 합니다. 예. 근데 민간에서 이제 이런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는 그 옵션은 없어요. 꼭 그 세입자한테 분양을 해줄 의무도 꼭 없고, 해주는 건 아니다? 네, 의무는 없고, 또 뭐 일단 사람만 준다는 거네. 네, 일단 같이 꼭 사람만 그렇게 준다. 이제 분양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이제 명확하게 뭔가 법상으로는 의무는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분양을 해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희한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겨요. 잠깐 그러면 네. 반드시 10년 후에는 또는 몇 년 후에는 분양을 한다. 네. 그리고 나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다. 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내가 안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그런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공공 임대주택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 가죠. 명확해요. 들어가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하면 명확하다. 분양권이 네, 있어요. 명확하다. 예. 근데 민간에서 하는 그 임대주택은 네. 법적으로는 그런 우선권이 없습니다. 예. 아하. 없어요.
근데 뭐 들어올 때 최근에 약간 음성적으로 그걸 개런티 보장해주는 임대주택도 좀 있긴 하고요. 예. 그게 좀 애매해서 예. 서로 간에 이제 기대 차이가 나서 분쟁을 겪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잠깐. 저는 최근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하면 비싸게 못 받고 그러니 일단 비싼 전세로 사시다가 10년쯤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 정해진 이 가격에 네. 반드시 분양 전환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 네. 그걸 걸고 하는 거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있는데 아닌 것도 있다. 좀 애매하게 약속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좀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아. 예. 네. 먼저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예. 이게 이제 위례죠.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시. 예. 위례에서 2018년에 이제 세입자를 모집한 4년짜리 민간 임대주택 위례 호반 서밋이라는 아파트예요. 네. 이게 최근에 음. 그 분양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분양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가격 때문에 이제 세입자랑 건설 회사랑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다. 갈등이 생기고 아하. 있는 그런 그런 뉴스요? 아파트인데 예. 이제 이 아파트는 그 2018년 분양 그 세입자를 모집할 때 2018년에 네, 명확하게 이제 고지를 했어요. 네. 이렇게 분양 우선권이 없고 뭐 4년 임대 4년 기간에 임대하고 네, 예. 그냥 팔 수 있다. 혹은 계속 뭐 임대해 줄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냥 집주인인데 네. 여러분은 4년 임차할 권리만 있고 네, 팔든 말든 우리는 우리 마음이고 그렇죠. 건설회사가 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그렇게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입주민들은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세입자들이. 네, 입주를 하면서 네. 최근에 집값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빨리 분양을 해달라라고 아. 건설회사 쪽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요청이네 요청. 요청. 그렇죠. 음. 근데 여기 이제 그 행정구역이 경기도 하남시인데 네. 하남시에다 계속 민원을 넣은 거예요. 예. 빨리 이제 분양 전환 해줘라 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왜 우리 걸 왜? 네 우리가 니네한테 분양해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다. 아하. 뭐 아쉽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네. 네. 이런 공문들을 계속 보내왔었어요. 예. 최근까지. 그러겠죠. 예. 네. 왜냐하면 건설사가 갖고 있는 게 집값이 오르면 이 집주인은 건설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집값이 오르면 건설사가 그러니까. 훨씬 더 이득이 될 세입자가 테니까. 집주인한테 혹시 집 파시려면 저한테 파세요라고 전화할 수는 있으나 너무 명확한 것 왜 같은데. 안 파십니까? 빨리 파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그냥 게임이 일인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예. 그 왜 6월 1일 기준으로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매기잖아요. 재산세라든지 예, 종부세라든지. 종부세를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 그 미래 호반 서밋에 한 네. 채당 거의 종부세가 한 5, 6천만 원씩 나와서 아하. 여기 이제 건설사가 거의 400억 원의 종부세를 이제 내야 그냥- 되는 상황이 그냥 안 벌어진 하고 거죠. 있다가. 네. 네. 그 생각을 바꿨네. 얼마짜리 아파트인데 한 채에 5천만 원이 종부세로 나왔어요? 되게 고급 아파트인가 보죠, 저거? 네, 이거 저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이게 뭐 이제 뭐야? 이게 이제 제시한 가격들인데 네. 공시가로 보면 9억 안팎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시세가 저기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주변 근처에 한 16억에서 17억 원에 팔리고, 네, 팔리고 네, 있는데 네. 근데 공시지가는 한 9억 원 정도 하고 예. 뭐 이런 집이니까 여기에 이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붙은 거거든요. 왜 법인 종부세가 조금 달라졌는데 예. 작년까지는 101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잠시만 다른 그래프를 하나 더 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작년까지는 만약에 공시지가가 9억 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6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줬어요. 네. 그 과표 곱하기 이제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해서 한 0. 약간 빼주는 거. 네, 한 9%, 0.9, 올해 이제 0.95를 곱해갖고 네. 좀 빼주는 과세표준 좀 낮게 잡는 예. 게 있거든요. 예. 그걸 계산해 보면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하면 뭐 한 3억 원 이하의 공시가가 9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0.6을 곱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세금을 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올해 그 종부세율이 대폭 올라가면서 예. 그 공제해주는 금액이 없어졌어요. 6억 네. 공제도 없다는 거죠? 네, 6억 공제도 없어졌고 조정지역 대상, 뭐 수도권의 웬만한 주요한 지역은 다 조정지역 대상이잖아요. 네. 그 두 채 이상이니까
법인세가 6% 법인 종부세가 6%가 적용이 돼서 그냥 예. 9억짜리면 9, 6에 54, 5,400만 원인 네, 거네요. 그러니까 딱 그런 작년보다 작년에는 한 500만 원 냈을 거 올해는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니 이게 호반건설은 그건 몰랐어요? 이게 다 예고가 됐을 거 아니야. 호반건설이 이 민간 임대주택을 할 때쯤에 좀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는 곳인데 처음에 여기를 원래 분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네.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가격을 한 평당 1,700에서 한 2,000 정도 그 정도 범위에서 분양을 해야 돼요. 40평 아파트도 한 7억을 못 받는 거고 한 7, 8억 선에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호반 입장에서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해 볼까. 게다가 호반이 또 현금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4년짜리 민간 임대로 돌린 거예요. 돌렸어요. 대신 예. 그때 이제 4년짜리 민간 임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만 맞으면 합산을 안 해도 됐는데 그런 요건에는 조금 미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건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채당 아마 600만 원 정도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600만 원만 낼 종부세가 이제 5, 6천만 원이 되니까 이걸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분양하자. 차라리 내가 분양하자. 차라리 그 입주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이 종부세를 계속 앞으로 몇 년 동안 부담하느니 파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분양 전환가를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네. 지금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2억 900만 원에 살 사람들은 사가라 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건설사 입장에서도 주변 시세보다는 뭐 한 그래도 싼 거 아니냐? 한 2억에서 5억 정도는 싸게 내놨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해서 사가라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예요. 네. 저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아야죠. 받아야지. 근데 그 이제 그 네. 4년짜리 민간임대주택을 네. 신청했을 때 그걸 피하려고 사실은 그걸 한 건데 네. 그 민간임대주택이 작년 7월 10일 그 부동산 대책 때문에 4년짜리 민간임대주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제도가 없어져서 우리는 그렇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없어졌죠. 네 4년짜리 예. 단기 임대가 예. 그 제도가 없어졌고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우리가 임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상황이 혜택 됐고. 아니면 혜택을 입은 거니까 예. 굳이 4년간 임대주택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참에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는 건데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종부세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바람에 네. 물론 이제 나온다고 예고는 해줬죠. 한 2년 전부터도 예고는 해줬는데 이제 못 파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없어졌으니까 팔아도 되지만 지금 임대사업자들 중에는 4년 또는 8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서 네. 8년 동안 팔지는 말고 그런데 종부세는 갑자기 올라가고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죠. 주민들은 저 가격에 만족은 합니까? 그러면? 아니 뭐 우선 매입권은 있어요? 우리가 요청은 했는데 그래도 우선 그냥 매입권이 이제 원래는 법상 없었는데 없는데, 생긴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겠다고 이걸- 한 거니까. 그냥 건설회사가 그래요 드릴게요 뭐 뭐 한번 그런 생각해 거죠. 보세요. 네. 저희도 분양 광고하고 모델하우스 만들면 네. 아주 돈 들고 귀찮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서 이 가격에 사면 네. 우리도 뭐 팔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주민들 중에서 한 40%는 오케이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찬성을 예. 하시고 예. 한 60%는 이 가격엔 절대 분양 전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셔요. 내가 반대하면 너희도 5천만 원 내야 돼 또 이번에. 그러면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주민들이네. 지금 얘네가 왜 내놓으려고 예. 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지. 약점 있잖아. 좀 더 싸게 내라. 뭐. 그런 거군요. 그 사연도 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그 임대잖아요. 네. 세입자인데 네. 이 호반이 처음에 그 입주자를 모집할 때 예. 그 한 차례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넣었대요. 계약할 때? 예. 그러니까 세입자가- 세입자한테 다른 세입자한테 여기 3살 권리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네. 그 이제 반대하시는 60% 중에 상당수는 그때 원래 여기 이제 일종의 뭐 당첨이죠. 당첨이 네. 돼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아, 그 세입자들한테 먼저 사가지고 들어온 산세입자한테 분들구나. 프리미엄 주고. 네, 프리미엄 주고 이제 사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뭐 아하. 한 1, 2억 정도 해서 그걸 아.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딱지 사고 들어왔구나. 딱지 사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빨리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아마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줄 거야. 그러니 주변 시세보다 한 3억 싸게 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프리미엄 1억 내고 들어가도 되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프리미엄을 내고 왔는데 주변 시세보다 뭐 2억에서 5억 정도만 저렴하게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 돈 도움이 안 받으면 된다. 남는 게 없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싫다. 예, 반대를 하시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기자 가서 사요. 그거 시세보다 싸게 준대잖아요. 저요? 어. 호반 그리고 네. 입주민들 중에 일부는 안 산다고 하니까 네. 호반 가서 그거 내가 사겠다고. 이런 일도 있군요. 아하 참. 종부세 때문에 이것도 벌어진 재밌는 일이네요. 법인 종부세. 네. 재밌네. 참 별일이 다 있군요. 양쪽은 다 속이 탈 텐데 어. 구경하는 저희들은 재밌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네. 예. 어떡합니까 재밌는 걸.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이게 이건 뭐 종부세 때문에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 전에 뭐 이 비슷한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네.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지금 뭐 말들이 많아요. 최근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양 같은 아파트라도 1년 전에 좀 조기 분양해달라고 했던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파주 운정지구의 한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에 분양 전환한 분들은 2억 2천만 원에 분양 전환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만기가 돼서 올해 이제 분양 전환을 하신 분들은 지금 4억 6천만 원? 야, 그러니까 1년 1년 사이에 차이에 두 배가 된 거죠. 이게 뭐 어허. 최근에 뭐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도 가팔라졌고 왜 그 동네에 GTX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집값이 급격하게 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분양가 전환을 할 때 분양 전환을 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은 당시 이제 시세 한 두 군데 정도 지자체장이 감정 평가를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감정 가격의 평균으로 이제 분양 전환 가격을 매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세와 조금 시세가 많이 뛰면 그 시세를 따라서 뛰겠네요. 네,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뭐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혹시 그 감정 평가 법인은 네, 누가 선정하는지도 규정에 있습니까? 지자체장이 합니다. 지자체장이 한다. 네, 왜요? 의심스러워. 뭐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 아닙니다. 하십시오. 네. 뭐가 의심스러워? 네, 지자체장이 그 선정 두 군데를 선정을 하면 네. 그분들이 이제 감정 가격을 매겨서 그 가격 그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 가격을 매겨서 그게 이제 분양 전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한 분들이 사실은 네. 과거에 임대를 들어와서 내가 이건 분양 받아야지 생각했는데 네. 가격은 이후에 자꾸 시세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니까 네.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땐 이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네. 주변 시세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뛴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입주민들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공공임대 들어가면 청약 통장을 쓴 걸로 간주를 하고 또 그 임대하는 기간에는 다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찬스를 놓친 거네. 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은 높아졌어.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뛰고 뭐 네. 물론 이제 분양 받을 때 이제 분양 전환을 할 때 가격을 그렇게 산정한다라고 이제 알고는 들어가셨을 텐데 감정 평가에서 감정 가격에 네. 분양해서 드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네. 그걸 알고는 들어가셨지만 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 네. 그런 날라간 기회비용 그거는 생각하면 좀 속상할 수 있겠네요. 네, 속상할 수 있을 것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럼 아니면 그냥 아예 분양가를 확정해서 픽스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분양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임대를 했다가 하는 임대니까 거니까 그 리스크는 져라.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감정 가격에 분양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죠. 감정가는 시세인데, 그죠? 시세에 분양한다는 게 나한테 이득이야? 그렇지. 이득 그럼- 아니잖아. 그럴 바에는 뭐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분양받지. 그러든가 아니면 그때 가서 다른 집을 사든가 지금 그렇지. 뭐해라 하지만 아마 이 제도가 시작될 무렵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슷한 거가 당연한 거였어요. 즉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던 시절이니까 예전에는 안 하던 시절이고 심지어는 분양가 자유화 시대에는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무조건 높은 거였어요. 왜? 새 아파트니까. 주변 시세 12억이면 분양가는 14억. 당연한데 주변 시세 12억일 때 분양가를 12억에 주겠다는 건 처음에는 혜택이었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임대 살다가 10년 후에는 그럼 주변 시세에 내 집이 마련이 되네. 분양 전환한다고 하니.
뭐 그러면 굳이 분양한다고 해서 비싸게 안 사도 되고 땡큐네. 뭐 리즈너블하네 이렇게 리즈너블하다고 한 이렇게 건데 생각한 건데 이분들이 살던 도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니까 분양은 로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남들은 분양 받으면 시세보다 막 5억, 6억씩 막 싸게 그러는데 왜 우리의 분양은 이 모양이야? 그럴 거면 청약통장 복구하든가. 그러니까 청약도 그거 안 받는 사람은 청약통보를 좀 복구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 한번 썼으면 끝이네. 그리고 뭐 여기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데 그 판교에 그런 이런 예, 임대주택이 예. 많아서 왜 2년 전에 많이 예.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분들 거의 다 분양 받았습니다. 전환을 했어요. 그 그냥 전환을 네. 하고 네. 주변 시세보다는 그럼 감정가가 네.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쌌던 모양이에요. 네, 이분들이. 조금 쌌는데 당시에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쌌다고요? 2억이 아니고 20% 정도? 아하. 20%? 안팎 좀 왜 분양 감정을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장이 이제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자체장이 선정하니까 지자체장이 선정하니까 그거는 네. 당연히 세입자들 아무래도 입주민들의 주민들의 이 싸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네, 거고.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거고 이게 민간 주변 시세라는 게 민간 아파트잖아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공공 분양 임대 아파트고 그거 약간의 그 감가상각이랑 약간의 저평가된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고 해요. 감정 평가할 때 실제로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분양 받으신 분들이 지금 잠깐 마지막으로 표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예. 요게 이제 당시 분양 전환가거든요. 그 맨 위에 있는 보틀 3단지 5구형 네. 이게 뭐 5억 8천에서 6억 당시에도 약간 20% 그때 당시 많이 쌌네, 시세보다 이때는. 20% 쌌지만 싸다고 네. 해도 많이 좀 비싸다. 분양 최초 분양가 고려하면 많이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입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네. 분양 전환한 뒤로 한 2배 정도 더 올랐어요 지금. 현재. 네. 아하. 최근에 네. 실거래가는 최근 실거래가군요. 아니, 네. 그거야 뭐 네. 가격이 워낙 많이 얼마든지 올랐으니까 뭐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예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결정해야지. 임대 후 분양이라고 하면 아예 분양가를 픽스하든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누구나 집. 누구나 집 그건 네. 분양가를 픽스하는 거죠. 네, 뭐 이거 비슷한 임대주택이긴 한데 그건 분양가를 픽스해서 내놨죠. 그래서 네. 근데 분양가를 픽스해서 임대해 주는 건 그건 분양받은 걸로 간주를 해야 돼요. 그건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직 소유한 건 아니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좀 그렇지만 청약 통장은 그냥 쓰신 걸로.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아니 왜 분위기 또 왜 이래? 아닙니다. 뭐라고 안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이제. 자 오늘 네. 분양전환 아파트들 네.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 백브리핑의 장순환 기자였습니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